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위험이 높은 취약 지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2,70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공 신장실을 찾아 원정투석을 다니는 신장장애 환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혈액투석 의료 취약지가 가장 많은 강원도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로 반짝 증가했던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 토마토 출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출하 가격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위험이 높은 취약 지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2,70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취약 지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방 사업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강동면의 한 야산입니다. 산림당국이 최근 2일 때 2만 6천여 제곱미터의 국유림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오면 토사가 유출돼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곳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올 들어 이처럼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16곳, 10.4헥타르입니다. 산사태 예방 전문기관의 실태조사에 의뢰하여 산사태 위험도 측정과 시뮬레이션 등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심의회 등을 거쳐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030여 곳이던 도내 산사태 취약 지역은 2017년에는 2,400여 곳, 다음 해인 2018년에는 2,700여 곳으로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1등급과 2등급 비율도 39%에 달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기준 도내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과 인접한 곳에 사는 주민은 4,100여 명으로 전국 시도 중 6번째로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매년 수백억 원을 쓰고 있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예전보다 집중호우 횟수가 늘면서 예상치 못한 산사태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완벽한 산림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태풍이 아니면 오기 힘든 비들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막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 예측 불허로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산사태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산사태를 유발하는 거죠. 지난해 강원도의 산사태 피해 면적은 34.97헥타르로 2018년 0.24헥타르의 145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농촌 지역의 투석 환자를 위해 인공신장실 운영비 지원에 나섰는데요. 도내에서는 양구군이 시범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는 혈액투석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집중 취재 김상훈 기자입니다. 신장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일주일에 3차례 인공신장실을 찾아 혈액투석을 해야 합니다.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농촌 지역 환자들은 도시 병원으로 왕복 2-3시간씩 원정 투석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 취약지에 인공신장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인공신장실을 운영해온 양구의 한 병원이 선정돼 연간 2억 원씩 지원받게 됐습니다. 투석 환자와 보호자들은 누구보다 이 소식을 크게 반겼습니다. 갈 때는 차로 가고 춘천까지 차로 해서 해줬고 지금은 가까우니까 걸어 다니는데 운동도 되고. 왕복 3시간을 차에서 보내고 그렇지만 이제 양구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투석 진료를 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보호자는 도움이 되고요. 양구와 인제 화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원래 매년 겨울에 5명 이상 사망했었는데 지금은 1명도 안 돌아가셔갖고 그리고 또 환자분도 몸도 다 좋아지시고 해서 다 보람은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도내 혈액투석 의료 취약지는 모두 8개 시군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고 환자 300여 명은 여전히 원정 투석을 다니고 있습니다. 투석 기계와 의료진 인건비가 수억 원에 달해 환자가 80명 이상 돼야 운영이 가능한데 의료 취약지에서는 인공신장실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화천과 양구에서는 차량을 지원해 원정 투석을 돕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그마저도 없어 노인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약 한 60명 이상은 되는 줄로 알고 있고 양구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데 차량 편의가 지금 안 돼가 있어서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지원을 적극 발휘해온 양구군은 이번 사업이 더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에서 좀 역할을 좀 하면 이것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혈액투석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농가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화천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토마토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토마토 출하 가격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를 가득 메운 토마토 줄기마다 검붉은 빛깔의 열매가 매달렸습니다. 열매가 익을수록 검은색을 띠는 토마토는 한 포기가 최대 30단까지 열매가 달려 수확량이 많습니다. 맛과 영양면에서도 일반 토마토보다 우수하다는 소비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맛이 덜하면서 달콤한 맛으로 그 리코펠 함량이 다른 빨간 것보다 더 2배 이상 높다라고 해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는 또 다른 품종의 토마토인 깜파리가 일반 토마토보다 먼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천에서 품종이 다른 토마토를 재배하는 면적은 9헥타르. 하루 평균 2.5톤가량의 차별화된 토마토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출하 가격도 1kg당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0%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재배 면적이 줄어든 반면 가정에서 조래 먹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토마토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대는 지금 키로당 4,0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이달 말부터 일반 토마토까지 출하가 이어지면 화천군 전체 토마토 생산량은 1,800톤에 달해 53억 원가량의 농가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하 시장 다변화, 그다음에 대도시의 농산물 판촉 행사를 좀 활성화해서 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제값받기를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토마토 재배 전략과 행정기관의 판로 지원에 힘입어 화천 토마토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극복하고 소비자 식탁에 얼마나 오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휴가로 반짝 증가했던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60여 면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4주째인 6월 첫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6월 첫 주 매출 수준을 100으로 볼 때 98을 기록했고 강원 지역은 95로 더 낮았습니다. 업계는 재난지원금 소진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가 사라지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분양 실적이 넉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강원도 분양경기 실사지수 실적치는 64.2로 4월보다 41.2포인트 상승해 지난 2월 이후 줄곧 하락하다 넉 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컸고 5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분양경기 실사지수는 분양 예정이나 진행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판단하는 지표로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낙관하는 응답자가 많고 낮으면 그 반대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자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가 또다시 연기되고 있습니다. 철원구는 당초 7월 1일부터 전국 레슬링 대회와 전국 중학교 레슬링 대회를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협회로부터 잠정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태백시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 대회 개최를 준비했지만 역시 집단 감염의 우려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양구군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체육대회를 연기한 상태지만 하반기 개최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도로 점용료 2억 4,200만 원을 반환합니다. 춘천시는 소상공인과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2020년도 도로 점용료 25%를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 개인 사업자로 올해 부과된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총 수납액 2,177건, 9억 6,824억 원 중 2억 4,205만 원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은 오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며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청 5급 공무원이 자택 인근 화단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39분쯤 춘천시 퇴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도청 공무원 46살 김모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구조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강원도는 김 씨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유족과 장례 절차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는 오늘 백령 아트센터에서 개교 73주년 기념식과 제12대 김헌영 총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개교 기념식에서는 강원일보 박진호 사장이 자랑스러운 강대인상을 받았고 학교 발전기금을 후원한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근속과 유공교직원에 각종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제12대 강원대 총장에 취임한 김헌영 총장은 학생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지역 협력을 통해 가장 혁신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는 강원대의 위대한 100년의 역사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300여 명을 선발하는 올해 첫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1,600명이 응시해 평균 7.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제1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은 내일 오전 10시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개 권역 29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기술 자격 시험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면접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는 8, 9월로 미뤄졌습니다. 강원도는 시험 전후 시험장을 일제 소독하고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 춘천 한림대를 시작으로 20일 강릉 가톨릭 관동대, 27일 원주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2020 강원 진학 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강관과 대학별 입시 설명회, 대학별 입학사정관과 대입 상담을 진행하는 대학 정보관, 대입 지원관과 1:1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관으로 운영합니다. 특강관에서는 대교협 대표 강사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지원 전략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